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엄태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피지컬 AI 관점에서 모바일 로봇의 활용 사례를 제가 했었던 연구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실외 무인경비 로봇하고 시멘티 슬램을 모바일 로봇을 위한 시멘티 슬램, 그리고 자율 이송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한지 탐사 로봇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외 무인경비 로봇입니다. 실외 무인경비 로봇은 지능형 정보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IoT와 그리고 실제 실외에 모바일 로봇과 또 고정형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실제 경비를 수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멀티모달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환경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먼저 멀티모달 센서는 저희가 야관이라든지 날씨에 강인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RGBD, 열화상, 나이트 비전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고정형 에이전트와 이 로봇에 장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봇에 장착한 센서 모듈은 이동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런 저주파 진동 감쇄를 위해서 댐퍼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저기 이 부분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정보 분석 플랫폼에 제공합니다. 라이다와 컬러 영상, 그리고 라이다와 열화상 영상을 캘리브레이션해서 그 영상에서의 좀 더 정확한 깊이 값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위해서 저희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제 로봇은 이제 로라하고 와이파이, LTE 등을 이용해서 통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포항하고 광주 테스트베드에 구축해서 이제 클라우드 관제를 통해서 한 곳에서 두 개의 사이트를 모두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통해 인식, 추적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DB를 구축한 촬영 스케치 영상입니다. 야간 비 오는 환경, 연기 이런 환경들을 잘 DB에 포함했고 또 지금 공개해 놓은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축한 DB로 학습을 통해서 배경 분리, 객체 추출, 오브젝트 트래킹을 한 결과 영상이고요. 그 다음 후에 이제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 그 다음에 액션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 했었던 결과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이제 AI 기술들을 이제 전부 다 합쳐서 정보 분석 플랫폼에 제공하는 그런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결과 영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정형 에이전트든 모바일 로봇이든 온디바이스 AI에서 돌렸던 그런 것들이고, 이 이후에는 여기에서의 이제 데이터를 최소화해서 정보 분석 플랫폼에서 분석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공받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정보 분석 플랫폼은 이 환경맵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환경맵을 생성할 때는 크게 객체 맵과 높이 맵, 그리고 이 온도 맵을 각각 레이어로 갖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시간 데이터를 누적해서 노멀한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구축된 이제 환경 맵을 기준으로 인식된 이상 상황 사례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 화물 차량이 여기 주차했을 때 요 열화상이라든지 또 높이 맵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상 상황이 인식됐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사람들의 이동 경로가 평상시와 다르게, 이쪽에 이제 평상시와 다르게 이상한 이동을 보이면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이상 상황 알림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실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로봇이 테스트 주행을 할 때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쓰러진 거를 이상 상황으로 추출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봇 주행 중 온도가, 저희가 일부러 여기다 전기 난로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렇게 온도가 갑자기 높아진 지점을 찾아서 이상 상황을 보고했었던 그런 영상 결과입니다. 네, 방금 보시듯이 이렇게 하이 템퍼레처 이상 상황을 인식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정형 에이전트가 주차 금지 지역을 감시하고 있고, 그때 불법 주차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알람을 하고 이 지점에 로봇을 보내서 대응하는 그런 결과 영상입니다. 이러한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든 저희 최종 영상인데 2022년도에 최종 결과 영상을 제작했었고, 일부 한글만 표시되어 있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두 군데 사이트에서 관제를 시작했고, 또 클라우드 관제로 한 곳에서 사이트를 변경해 가면서 관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발되었습니다. 클라우드 관제 화면이고요. 그리고 다중 로봇 경로 생성을 해서 초기에 이제 5대 로봇이 감시 지역을 할당받아서 주행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로컬 관제 화면도 잠시 보입니다. 생각보다 주행 영상이 좀 기네요. 이게 야간에서도 잘 되는 걸 먼저 보이기 위해서 야간에서도 똑같은 이상 상황을 발생시키고, 이런 침입자 이상 상황에 대해서 아까 관제 시스템에서 잠시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빨간색으로 이제 특이점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클라우드 관제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오른쪽에 이제 클릭을 해서 관제자가 로봇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실제 해당 지점까지 가서 침입자를 찾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도 비슷하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기도 비슷하게 아까는 로봇 관점에서 영상을 찍었다고 하면, 이건 이제 관제 관점에서 영상을 한 번 더 찍었던 건데, 시간 관계상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로는 시멘틱 슬램을 모바일을 위해서 시멘틱 슬램을 어떻게 할지를 연구했었던 테마인데요. 이 연구는 이제 로봇들을 사람이 길을 찾는 방식으로 주행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상 표지판, 건물과 같은 것들을 이제 객체로 인식을 하고, 그 사이에 관계를 이제 어떠한 에피소드 형태로 인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태로 인식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하나의 지도, 시멘틱 에피소딕 지도라고 만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자율주행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로봇이 갖고 있는 지도에는 이 객체의 정보와 또 객체의 포즈,
또 어떤 시간에 관한 어떤 텀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 엘리베이터가 운영하는 시간 뭐 이런 정보도 각 객체에 포함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맵을 만들었었고요. 그렇게 이제 온톨로지 DB를 포함한 이런 시멘틱 토폴로지 맵과 이제 뉴메리컬 맵을 합쳐서 하나의 로봇 주행 맵으로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실제 로봇이 앞쪽에서 보시면 저희가 실제 여기 환경에서 로봇이 다니는 길을 이제 실험 공간을 1층과 실내 3층, 실내 1층 그리고 실외 환경에 대해서 각각 맵을 따로 나눠서 갖고 있었고요. 로봇의 위치에 따라서 이 맵을 스위칭해서 주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에서 이제 보는 각 로봇이 갖고 있는 맵을 조금 보기 쉽게 표현을 해드렸고요. 이 객체도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공간도 객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객체 안에 이 복도에 이쪽에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맵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맵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환경과 이제 전시장 같은 넓은 환경에서 저희가 먼저 주행 테스트를 한 영상이고요. 영상을 보시면 이제 맵에 정의된 객체들을 확인하면서 저희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행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객이 많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게 저희가 주행을 시켜온 거고, 야간에서도 이제 멀티모달 센서로 좀 인식을 하면서 주행할 수 있게, 확인하면서 주행할 수 있게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 최종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실제 이제 실험 환경에서 이렇게 지도를 정의하고 어떤 시멘틱한 심볼릭한 모델과 그 에피소딕한 것들을 하나의 맵 형태로 지금 보시면 1층과 3층 맵을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따로 그린 건데요. 그렇게 해서 토폴로지컬 DB까지 포함해서 실제 자율주행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이제 4개의 로코모션이 다른 로봇의 센서 체계도 다르고 이런 형태의 각각의 미션을 또 다르게 줘서 하나의 맵으로 이것들을 전부 다 주행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또 이제 행위를 타스크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로스 플래너를 이용해서 PDD를 기반으로 플래닝을 했었고, 실제 심부름 수행을 시켰을 때 이제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층의 실외 건물까지 심부름을 시키는 미션을 수행했고요. 또 이 엘리베이터 서버하고는 이제 이 로봇 로컬 서버와 연동이 되어서 위치 기반으로 엘리베이터도 시켜서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시멘틱 맵에서도 실내 맵에서 실외 맵으로 교체해서 그 객체로 순차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목표로 하는 객체가 보이는 유효 거리까지 와서 도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미의 그 장애물로 인해서 경로가 막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리스큐젤링을 위해서 다시 행위를 업데이트하고 목적지와 처음에 운행했던 목적지와 다른 다 반대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돌아가는 그런 결과 영상입니다. 여기까지는. 다음에는 이제 비슷한 미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다른 미션들에 대한 영상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율이송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과제하고 뒤에 극한지 로봇 과제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 그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G MEC 기반으로
저희가 테스트 베드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 5G MEC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봇을 사용하는 어떤 고정된 자동화 공정을 셀 간 연결이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유연한 물류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정으로 확장시키고자 이 과제를 제안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특별하게 맡은 부분은 이 노란색 로봇 쪽에 유연한 어떤 물류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현재 로봇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어떤 스마트 공장들의 일부 공정을 조금 더 완전한 자동화를 위해서 분석을 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맡은 쪽은 부품 피딩하고 완전히 수거를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그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이제 이런 박스에 피킹 앤 리플레이스만 맡고 실제 운송은 따로 이 운송 로봇이 맡아서 이 물류를 하는, 그렇게 그걸 위해 이제 작업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마커 기반으로 박스를 인식해서 짓는 것들을 시나리오화 했었고요. 지금은 여기도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실제 여기 인식하는 것처럼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해서 박스를 인식하고 그 인식한 위치를 기준으로 이제 피킹하고 대차에 실는 이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이 과제는 현재 통합 중에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전시 시연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극한지 로봇입니다. 이건 좀 예타 과제로 큰 과제를 제가 수행했는데 이 과제는 이제 다부처 과제로 3개의 팀이 있습니다. 하나의 팀, 먼저 한 팀은 이런 관측소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다른 한 팀, 저희는 이제 이동형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래서 관측소하고 또 다른 관측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이동형 플랫폼을 만들었고, 또 다른 팀은 그들 간의 통신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로봇 플랫폼은 초기 버전부터 클롤러를 사용했습니다. 눈길 또 얼음길을 주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워하고 이제 장거리 운용을 위해서 개선돼서 현재 버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이제 직결 형태로 모터 4개를 사용했고, 안에 배터리 팩을 이제 좀 많이 넣을 수 있게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로봇 센서는 앞에 스테레오 카메라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이다, 3D 라이다를 처음에 4개를 썼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3개를 쓰는 위주로 오히려 개수는 줄었지만 사각 지역은 조금 없애는 그런 형태로 변경해서 최종 버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제 그 센싱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사각지대가 좀 더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 그 남극에서 자율주행을 하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라이다로 크레바스를 인식해서 회피하는 이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번 크레바스를 만났고요. 이렇게 돌출된 크레바스의 경우는 로봇이 자율적으로 회피를 해서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현재 영하 50도에서 시속 30km로 1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어떤 성능을 국내 냉동 챔버에서 테스트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국내 자동차 테스트하는 그 공간에서 시속 실제 30km를 주행하는지 이 GPS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된
플랫폼을 실제 남극으로 데려가서 남극에서의 50cm 이상 단차도 극복해보고 이 30cm 안에 들어오는 크레바스는 그냥 갈 수 있게, 그리고 그거보다 넓은 크레바스 경우는 회피하게, 이렇게 저희가 플랫폼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세 대를 저희가 데려갔는데 그 세 대를 가지고 이렇게 GPS 4개를 찍어서 영역을 정해주면 각각의 해당 할당받은 영역에서 이제 크레바스를 찾는, 그러니까 묻혀있는 크레바스죠. 보이지 않는 크레바스를 GPR 센서로 찾는 어떤 스캔 주행을 하는 다중 로봇 크레바스 탐사 실험을 했고요. 이렇게 일부 최종 탐사했었던 크랙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최종 영상입니다. 저희가 작년, 이것도 클릭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남극에서 작년 겨울에 시작을 해서 한 달 이상 이제 장거리 자율주행을 반복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표로는 이렇게 장거리 주행하고 다중 크레바스 탐사. 먼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다중 크레바스 탐사를 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캔하는 주행을 했고요. 구글 어스를 사용해서 실제 스캔하는 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관제를 할 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과제가 올해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 후에 후속 과제는 약간 이렇게 편단을 구성하는 어떤 미션이 있어서 그걸 미리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 편대 주행, 그다음 이 이후에 V자 주행, 이런 것들을 테스트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올해도 가서 이렇게 할 건데, 뒤에 GPR 센서를 달고 스캔 주행을 하면서 이 지하에서 안 보이는 크레바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포인트는 크레바스를 탐사를 하기 위한 포인트는 장보고 기지로부터, 아까 여기 잠깐 장보고 기지가 보였는데, 장보고 기지로부터 27km 떨어진 곳까지 자율주행한 후에 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율주행하는 반복 테스트를 보고 계시고요. 간 길에는 초기에 이제 이런 돌과 눈이 많이 덮인 이런 하나의 산을 타넘고 그 이후에 이제 평지를 만나게 돼서 이 돌과 눈산을 잘 지나가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GPS만 찍고 그 시퀀스대로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돌과 장애물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회피하면서 주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크롤러로 기반으로 이 얼음산 같은 경우도 문제없이 주행을 하고 있고요. 얼음 영상이 좀 기네요. 이 밑에 바닥을 보시면 이제 항상 가는 길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트랙이 계속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실제 중에 또 다른 크레바스를 만났을 때 이제 자율로 회피한 거를 저희가 찍을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종 포지션까지는 최종 거점 포인트까지는 이렇게 광활한 평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로봇이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GPS의 약간 이런 오차들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광역 공간을 주행을 하게 되고요. 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한 두 달간의 시간 동안 11시간 이상 동작을 한 번에 할 수 있었고, 총 200시간 이상 테스트를 했고, 누적거리 500km를 주행하는 그런 실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